이제 본격적으로 3부 등록금 주거 및 자치교류에 관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이회까지 가능합니다. 네, 담당기자 이현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전 별자리 역시 주민들과 계속 기숙사 신축을 위해서 소통하려고 했으나 공청회를 거부하거나 혹은 또 주민 간담회에서 학생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취급하는 등 기숙사 신축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큰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소통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 방안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학생회 차원에서 사실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만남을 통한 설득,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어떤 추가적인 어떤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결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총학생회 차원에서 이 기숙사 신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주민들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정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럼 이 다음엔 어떻게 가야 될지를 방향을 정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이전 별자리도 계속 소통을 해오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올해는 이 소통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학기 초부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그 도토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2학기에 진행되다 보니까 학내, 학외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 각 파트가 각자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좀 전해봤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개선해서 좀 더 활력이 있는 그 3월부터 이 도토리 프로젝트 관련한 이 사업들을 진행해 나간다면 좀 더 진척이 있고 발전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담당 기자 이현경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숙사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금을 철폐하고 또 CCTV를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CCTV를 설치하는 거에 있어서 뭐 사생활 침해 이런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면 그건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신가요? 통금 철폐는 일단 기존 올해 그 총학생회 집행부 주거생활국에서 꾸준히 요구해서 사생회 그리고 기숙사 본부 측과 학생들의 어떤 학부모 다 설득을 통해서 일단 시범 운영을 했던 거고, 이거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 내년에 향방을 결정하게 될 거니까,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이 기숙사 측이 말 바꾸기를 하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계속 이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총학생회에 관심 갖겠다라는 공약이었고요. 그 CCTV 설치는 비단 기숙사만을 얘기하고 그 말씀드렸던 정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캠퍼스타운 사업의 일련의 어떤 안암동 전체의 그 방법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치안을 좀 더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이 CCTV를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기존 올해 그 세테드라 해서 어떤 우범 지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경찰서에 제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사해 놓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토대로 어떤 지역이 학우들의 어떤 왕래가 있는데 좀 어떤 추가적인 CCTV나 가로등 설치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시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도비 프로젝트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네. 도비 프로젝트에서 집 구하기 도우미 집 요정을 모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일반 학우들이 집 요정이라는 것에 어떻게 참여를 유도할지에 대해서 일단 궁금하고요. 또한 이들을 구성하고 교육할 수 있는 특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또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캠퍼스타운 개발에 있어서 캠퍼스타운 TF는 어떤 학생들을 모집할 것인지, 또 캠퍼스타운의 학우들의 의견을 반영되도록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실제로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집 구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에 학우들이 과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신청을 했을까.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스스로 어떤 자기가 집을 구했을 때 그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뜻 도와주려고 했던 학우분들이 꽤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올해의 어떤 참여를 생각했을 때 내년에도 충분히 많은 학우분들이 사실 필요하진 않거든요. 한 4-5명의 학우분만 있어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학우분들의 참여는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올해 이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루어졌던 그런 자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실제로 해서 학우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캠퍼스타운 TF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분야가
다양한 분야별로 안암동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 공연 어떤 좀 이런 게 있는 안암동, 그리고 이제 주거 관련한 안암동, 그리고 이제 생활 관련한 안암동, 이런 식으로 그 파트가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그 설명회를 갔을 때. 그래서 일단 문화 공연한 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문화나 전시 공연을 하는 어떤 관련 동아리들에서 관심이 있는 분들을 좀 모집을 해서 내가 좀 이런 동아리 활동을 해봤는데 안암동 여기에다 좀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혹은 여기다 좀 전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이런 굉장히 그냥 막 던질 수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어쨌든 굉장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고 그런 아이디어를 지금 성북구에서 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거 같은 경우에는 공공하숙촌이라고 해서 서울시가 돈을 좀 지원을 해서 낡은 하숙집들을 좀 개조해주고, 그래서 학우들이 좀 더 나은 하숙집에서 좀 더 낮은 집값으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근데 주민들의 어떤 반발이 좀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주민들에게 어떤 이 사업이 왜 필요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생활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암동 일대의 그 안전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이 보장되는 안암동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예산을 받아들이는 사업인데 좀 실질적으로 정말 변화가 되고 학우들이 좀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안암동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좀 최대한 적극 활용해 보는데 총학생회가 좀 더 주도해서 나서보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내에서 많은 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통학하는 학생을 어떻게 선발을 할 것인지 그 기준, 그리고 그 지원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실제로 지자체,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대학생들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정책 중에서 대학생들을 위한 교통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 실제로 그런 안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의 기준이 만 18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만 22세, 만 23세 이 정도까지 올려서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이런 교통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총학생회에서 어떻게 선발할 것이며 어떻게 금액을 조달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보다는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서 우리 사회에 이렇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전학대회가 열렸었는데 거기서 학칙 개정을 위한 정족수를 못 채워서 학생회칙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으로 불참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해결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었었는데 그것이 진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까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싶고, 또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약으로 내세운 게 인권 침해 사건 대응 세칙을 제정하겠다고 이렇게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사실 3분의 2 이상의 대의원들이 꼭 참석을 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전학대회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좀 더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는 실제로 전학대회 일정을 짤 때 전학대회 참석하는 대의원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일부 그냥 중훈위원들의 의견만 수렴하여서 정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을 좀 더 개선해서 미리 이제 전학대회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좀 더 장기적으로 일정을 미리 좀 정해놓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좀 더 전학대회 자체도 사실 밤샘회의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많은 대의원분들이 중간에 가셔야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더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좀 나눠서 진행을 함으로써 좀 더 참여율을 높이고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자치교육과 관련해서 질문 드릴 건데요. 2015년 12월 전경대학장 연단 보고에 따르면 제2점검관이 2017년에 시공되어 2020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전경대역 부지 현 홍보관 일부 위치에 건축된다고 합니다. 학생들 자치공간 확보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문과대와 전경대 사이에 합의도 있어야겠지만 어쨌든 그 전에 그 구성원들, 그러니까 그
실제로 그 홍보관에 사용하고 있는 학우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학교 측에서 확실하게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어려운 게 어쨌든 그 홍보관 안에는 15개의 문과대 과의 과실들이 있고 그리고 언론사들을 포함해서 동아리방, 뭐 단체들의 어떤 실들 다양한 공간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학교가 가장 후순위로 고려할 것이 분명히 과실일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제2전경관이 지어진다면 일부 공간을 문과대 학생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공간을 대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혹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제2전경관이 착공이 들어갔을 때 그 건설되는 과정 동안 과연 그 15개 과방들은 어디로 갈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문과대 학장님이나 그때 부학장님을 만나봤을 때도 너네가 지켜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이 학교가 이 자치 공간을 쉽사리 없앤다라는 결정을 할 수 없게 최대한 학생들이 강하게 버티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학교가 그렇다면 어떻게든 이 학생들의 이 자치 공간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 부분들에 대해서 총학생회가 강력하게 그리고 그러니까 총학생회뿐만 아니라 문과대 학생회 혹은 전경대 학생회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학교가 학생들이 자치 공간을 쉽게 보지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분분의 질문을 대신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암 캠퍼스와 세종 캠퍼스가 통합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만약 이것이 실제로 이행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현재까지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정보들을 알아보았을 때 일단 세종 캠퍼스 본부에서 제시했던 그 기획예산 처장이 말했던 부분이나 그런 입장문을 봤을 때 일단 지금 목적은 세종캠의 독립성을 키우고 그래서 세종캠의 어떤 발전을 이루겠다가 요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가장 문제는 그 세종 캠퍼스를 다니는 학우들과도 소통이 존재하지 않았고 그리고 어쨌든 이거는 안암 캠퍼스 학생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미칠 문제인데 어쨌든 안암 캠퍼스 본부와도 사전에 협의가 없었고 안암 캠퍼스 총학생회와도 협의가 없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모두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갑자기 안을 제시하는 이런 방식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그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일단 있어야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종 캠퍼스 본부, 세종 캠퍼스 학생들, 안암 캠퍼스 본부, 안암 캠퍼스 학생들 이 네 주체가 모두 다 어쨌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과연 그러면 이 네 단체의 어떤 이 네 구성원들의 의견을 다 수합해서 만들어진 의견인지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과연 이 정책이 정말 세종 캠퍼스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어떤 세종 캠퍼스의 어떤 발전을 위한 것인지 그래서 이 안을 실행했을 때 정말 그걸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제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선이 된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 측과 얘기를 계속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추가 질문 없다면 3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우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음줄의 메시지가 있다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단 선거운동본부 이음줄의 정후보 이승준입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이 선거운동본부를 꾸려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저희가 만들어가는 이 정책에 이 후보들의 생각이 녹아 들어가 있느냐에 대한 초점을 굉장히 많이 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약을 읽었을 때 어떤 고민을 했고 그래서 이 고민을 토대로 이런 안을 만들어냈구나라는 거를 학우분들이 좀 더 느낄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당선되고 나서는 저희가 그 고민해 보았던 지점들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정말 어떤 실현 가능성과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정책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선된다면 저희가 이 정책 자료집에 실었던 내용대로 그리고 저희가 이 말씀드렸던 이 발언대로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총학생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거운동본부 이음줄의 부후보 정치외교학과 김보혁입니다. 네, 이번 저도 이제 선거운동본부를 꾸리고 여러 정책들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자 했던 것은 이제 저희 후보들의 생각이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제가 경험해 왔던 그런 것들, 과반 학생회 그리고 단과대 학생회 그리고 여러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아쉬운 부분들을 많이 개선하고자 정책에 많이 담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번에
얼마 전 학생총회가 다들 이제 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도 성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만큼 학생 사회에 많은 어려움이 지금 현재 있지만 학우들이 그런 개선에 대한 열망은 아직 고려대학교에 여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목소리들을 이어서 더 큰 울림으로 만들고 학내 그리고 사회에 우리의 목소리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이음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고려대학교 교육TV 방송국 KUTV 제49대 총학생회장단 후보자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감사합니다.